대한민국 1등 정보력 쓰라미 경마. 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쓰라미 신동준입니다. 자, 12월 23일 금요경마 쓰라미 정통경마 분석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질적인 연말입니다. 마지막 주 경마일입니다. 올해 2022년은 마지막 주 경마입니다. 다음 주 한 주 경마가 휴장에 들어가죠. 는 소식이 있고 또 월요일부터 한파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데 일주일 못 볼 것 같죠. 일주일 저도 제주도를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일세말들이 지금 거의 다 팔렸기 때문에 이게 다 어느 육성 목장으로 가는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연말이든 연초든 좀 바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경마와 상관없이 이 금주 경마를 보니까 강자들이 다 3주차 경마에 나와가지고 변마급 편성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마방 기대주들이 또 4주차 경마에도 많이 대거 포진되어 있고 뭐 옥석을 가려낼 자신이 있어요. 배당판이 의외로 높게 형성되는 경주들도 있지만 안정적이게 갈 수 있는 편성들이 대부분 짜여 있다고 판단합니다. 여하튼 2022년 마지막인데요. 마무리들 잘 하십시오. 마무리들 잘하고 제가 마무리가 잘 돼야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무리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자신 있게 준비를 했고 또 이리저리 배터리 돌려가면서 좋은 내용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주 경마와 마찬가지로 오늘 금요 경마도 잡아내도록 할게요. 한 주가 1월 달에 이제 2주가 쉬어버리니까 2023년도에는 토요 경마가 하나가 더 늘죠. 서울 경마가 하나가 더 늘고 금요 경마도 부산이 지금 9개지만은 내년에부터는 10개 경주가 형성이 돼요. 한 경주씩 TO가 늘 겁니다. 자, 지난주 경마 잠깐 돌아볼까요? 뭐 금요 경마는 그냥 무난하게 끝났어요. 제주 경마에서 우리가 한구라 했거든요. 제주 경마에서 얼룩동자의 광해전사 이걸로 한구라를 했습니다. 제주 경마로 한구라를 했고 53.8배짜리를 제대로 잡았고요. 토요일 날은 제가 오전장의 경마를 다 끝내놨습니다. 나올곤이 두 번 실수 없다. 미스윙스타 믿는 마방 23조 모닝프레스에 대한 정확한 내용 가지고 또 53배짜리 잡아냈죠. 제주 메인도 원털마권으로 잡아냈습니다. 일요일 날은 역시 오전장에 뭐 메인 승부 원털마권 뭐 이렇게 오전장에 다 끝내놨고요. 마지막 경주까지 인기만 하나 완전히 잘라내면서 외곽에 있는 말들 싹 다 빼줬죠. 왕복것으로 한 방 들어가라. 이번에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뭐 이 외에도 뭐 50조 말 9번 용오지마 일요일 날 쾌한항금 부산 다 놓고 때려라. 내용이 이게 경마를 하고 돌아왔어요. 하여튼 뭐 중요한 시점은 지금이니까요. 준비 잘한 만큼 좋은 결과 이번에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금요경마 승부처는 1368 경주 준비했습니다. 부산은 1368 4개 경주 준비했고요. 제주는 3경주와 7경주 승부 경주로 들어갑니다. 부산 경마 1368이 메인입니다. 3경주가 하이라이트고요. 제주 경마는 3경주 하이라이트, 제주 7경주가 제주 메인 승부입니다. 체크해 두시고요. 좀 메인 승부에 집중적으로 승부를 한번 볼 생각입니다. 자, 1경주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1000m 국내산 6등급 경주인데 일단 제가 이게 아직까지 이 마이크가 전에는 이쪽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갖다 놓으니까 제가 이 화면을 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경마 책도 여기 있고 이게 완전히 지금 제가 모니터가 지금 3개거든요. 카메라 여기 있고 경마 책이 여기 있고 좀 힘듭니다. 여하튼 캠을 끄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첫 번째 승부입니다. 오늘 전반부 빠르게 승부를 가져갑니다. 1차 메인 승부. 제가 이제 경마 그 게시판에서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 1세 때부터 봐왔던 말이 여기 한 마리 출전해요.
기초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좋았던 말 하나가 여기 출전하고 있고, 그 말 자체가 사이즈 자체가 다른 말인 걸 알고 있거든요. 지금 뭐 현장 가면은 뭐 2번 원더풀 폰이나 뭐 8번 OK 드림이나 뭐 1번 데이 바이 데이 이런 마필들이 지금 인기마로 부각이 되고 있지만, 와야 오는 말이에요. 와야 오는 말들이다. 저는 망아지 한 마리 저 뭐 여기서는 오픈을 못 합니다. 망아지 한 마리 좀 내용 있는 말, 이 배당판 자체가 지금 혼전이거든요. 완전히 혼전이에요. 1번 뭐 2번 여기에 뭐 4번 석세스풀인가요? 4도 뭐 바람 불 거고, 8번 뭐 외곽에 10번 판타스테이까지 뭐 여러 대의 마필들이 혼전들을 보이는데, 중심만 제대로 잡고 공략한다라면은 뭐 첫 경주부터 잡을 수 있는 경주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1경주부터 좀 욕심을 내보겠습니다. 하여튼 말의 잠재력을 믿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1경주만큼은 좀 현장 확인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 1200 국내선 6등급, 이건 안말 한정 경주입니다. 이 9번 월드 클래스 캣이 이제 직전 뛴 거 보면은 우연이 아니에요. 걸음이 부쩍부쩍 늘고 있는 말이고요. 늘어난 1200m가 가장 유리한 조건이라고 저는 봐요. 1번 지금 원더풀 톱이나 4번 아쿠아 매직이나 7번 윈드 매직이나 이런 마필들 1200에 분명히 유리한 조건은 아니거든요. 반대로 9번 월드 클래스 캣은 직전에 외곽 12번 게이트에서 자력으로 이긴 전력입니다. 기록상 위에 있는 말이고요. 1200m로 들어선 이상 9번 월드 클래스 캣 걸음 자체도 부쩍부쩍 늘고 있는 말이고, 힘으로 눌러타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다실바 기수가 저는 적임이라고 판단합니다. 9번 월드 클래스 캣 저는 강력한 중심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뭐 앞에 가는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버티지 않을까. 4번 아쿠아 매직이 이제 마체는 작지만, 마체는 작아요. 410km대 나가는 말인데 저는 전개상 조건이 너무 좋다라고 봐요. 얘가 선행이라고 봅니다. 이 직전에도 꾸역꾸역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편한 선행이라면 뭐 최상현 이런 기수들은 선행 가는 말들은 뭐 노려야 돼요. 근데 뭐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다른 기수들한테 기승술에 밀릴 수는 있지만 앞에 가는 말들은 그렇게 별 차이는 없거든요. 4번 아쿠아 매직은 전개상 조건이 너무 좋고, 1번 원더풀 톱은 직전에 최적의 전개를 풀었는데 조금 늦발을 했어요. 원게이트의 유연명의 안장이라면 이번엔 좋고, 또 앞선 자체에서 버틸 수 있다. 그래서 4번 아쿠아 매직이 이게 선행 간다라면은 내다 꽂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 1번 원더풀 톱이나 뭐 7번 윈드 매직. 윈드 매직은 좀 고개가 높아요. 발주 자체 좀 늦고. 아직까지는 마필 자체가 어리다 보니까 어린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데뷔 전에 뛴 거 보니까 고개도 높고 그런 부분이 좀 보완돼야 돼요. 7번 윈드 매직도 말띠는 제가 주법이나 이런 걸 지세를 봤을 때는 자기 밥벌이는 해줄 마필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번 원더풀 톱은 뭐 내측 최적이고 이번에도. 그래서 9번 월드 클래스 캣을 중심에 세워놓고요. 뭐 1번, 4번, 7번 뭐 이 정도의 마필들. 요놈 쪽에 좀 더 우위를 두고 있습니다. 4번 아쿠아 매직이 기습을 노린다라면은 그대로 내다 꽂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부산 3경주로 들어갑니다. 오늘 두 번째 승부, 하이라이트 승부입니다. 승부를 여기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제가 승부를. 결론부터 말해서 노림수는 이 열하나 베르다입니다. 베르다. 이 말이 이 7월 23일 날 주행검사를 02초를 받았습니다. 스피드도 어느 정도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데뷔 전에 뛴 거 보면 8월 28일 경주 때 초이스런, 아너로드, 뭐 닥터팡팡, 서던조 이런 마필들이 굉장히 빠른 말들이거든요. 그런 마필들을 상대로 얘가 인기 3위였는데 유연명의 특유의 단점이 뭐예요? 인기마 타고 부러질 땐 그냥 사정없이 부러져 버리죠. 늦발을 해서 진 겁니다. 베르다가 늦발을 했습니다. 8월 28일 날. 그리고 11월 27일 경주 뛰는 거 보니까 역시 잠재력 우수한 마필답게 실전 적응을 거의 끝냈다라고 봐요. 한마디로 뭐냐, 이번엔 타이밍. 정확한 타이밍을 가지고 출전하는 말이다. 상대마가 뭘로 부각이 돼요? 9번 마이럴러 바이크인데 제가 12월 9일 경주 때 골드천사에 붙여서 적중으로 연결시킨 말입니다. 센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어난 1300m가 분명히 유리한 조건은 아니거든요. 모래도 안 맞아봤고 직전에 모래 안 맞추려고 모준호가 굉장히 노력을 한 말입니다. 초반에 무리했고 늘어난 1300m는 분명히 불리한 조건이고, 저는 9번 마이럴러 바이가 선행프로 팔린다라면은
열하나 베르다가 안쪽에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열하나 베르다가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저는 어깨 너머 옆선에서 압박을 하면서 밀고 들어간다고 봐요. 열하나 베르다가 더 센 말입니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여기선 열하나를 이길 말이 없어요. 거리 1300m 후차권에 좀 우위를 뒀고 6번 퍼플 라인이나 7번 스카이샷 지금 이런 마필들도 준비가 잘 돼서 출전하거든요. 6, 7 이런 마필들까지 좀 노림수를 두면서 제가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열하나 베르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승부 오늘 하이라이트 승부였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4경주로 들어갑니다. 1300 국내산 5등급 경주인데요. 12마리 접전 구도입니다. 이 편성은 선두권 자체에서 끝나는 그림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2번 블루아이콘이나 4번 정문코빗이나 뭐 7번 특급 캠프나 외곽의 12 KI까지 스피드 부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모두 다 단점들이 경합에 약해요. 그리고 모래를 못 맞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특히 가도 안 되는 이번 블루아이콘이 오늘 안쪽을 부여받았다라면 내주지 않는다라면 4번 정문코빗도 장난 못하죠. 제가 직전에 이거 확신을 갖고 전승식을 때린 말이에요. 정문코빗에 퓨어무지 토탈 이클립스까지 한계를 봤단 말이에요. 선행 갔기 때문에 그만큼 뛴 겁니다. 여기에 7번 특급 캠프도 마찬가지죠. 적정거리 1300 내려놨기 때문에 팔리는 거예요. 얘가 올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선행포예요. 12 KI 얘도 선행가에 뛰는 말입니다. 외곽에서 어떤 전개를 풀 겁니까? 안쪽 말들이 빠른데. 저는 이 오전장 주로만 제가 항상 그때도 말씀드렸죠. 눈이 온 다음에는 1, 2경주까지는 주로가 가볍다가 그 눈이 녹으면서 주로가 무거워져 버려요. 그거는 옛날부터 뚝섬 때부터 그렇게 진행이 돼 왔거든요. 주로가 무겁게 흘러간다라면은 저는 3번 불의 축제를 굉장히 세게 봅니다. 정도윤이가 탔던 말이 뭐 있어요? 여기 지금 뭐 있습니까? 3번 불의 축제 있고요. 8번 불의 여신이 있고요. 그죠? 또 하나 뭐 있죠? 외곽에 열하나 월드플라워가 있죠. 근데 정도윤이는 이건 3을 선택한 겁니다. 3번 불의 축제를 선택한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번 불의 축제는 초반 자체가 없는 말이지만 늘어난 거리가 유리한 조건이고 상대 마필들이 모두 경합이 분명히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2, 4, 7, 12이 앞선에서 진짜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는 저 막권은 굉장히 싫어해요. 따당 막권을. 모두 마필의 단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오전장 1, 2경주 딱 보고 주로가 무겁다라면은 개인적으로 3 놓고도 승부를 한번 볼 생각입니다. 잠재력 측면에서 저는 더 있는 마필로 판단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정도윤이가 선택한 말이고요. 전개상 불리함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바닥까지 밀리든 어쨌든 선두권 전개하는 마필들이 결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싸움만 준다라면은 저는 3번 불의 축제는 또 된다라고 봐요. 3번 불의 축제의 잠재력 기승기수가 선택한 말 저는 좀 세게 봅니다. 자, 다음은 부산 5경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200 국내산 5등급 경주. 자, 12마리 풀게이트입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이번 알레킹이지 제가 이제 주중 화요 방송에 이 마필의 잠재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초 성장 과정을 제가 봐왔던 말이고요. 그런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데뷔 전에 이 알레킹이지를 모든 막권을 내가 쌍승시까지 제가 막권 사도 된다라면서 추천을 드렸단 말입니다. 자, 승군전에 의외로 경주 자체가 빠르게 진행이 되지만 상대 마필들도 같은 조건이에요. 알레킹이지만 승군전이 아니라 그죠? 6번 월드파이브나 7번 여수파이터나 9번 한강세이버나 이런 마필들 외곽의 연하나 용상운기나 이런 마필들이 다 똑같이 승군전이기 때문에 게이트 안쪽 삿바 제대로 잡은 이번 알레킹이지가 좋은 조건이고 잠재력도 더 되는 말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알레킹이지의 잠재력을 믿고 한 번 더 중심에 세워놓을 생각이고요. 기존에 뛰었던 말들보다는 승군한 말들이 난데 이번 패트리엇은 직전에 한계를 봤어요. 직전에 좋았거든 내용도요. 근데 결국은 부러지더라고요. 이 마필의 한계를 봤고 외곽의 열하나 용상운기는 외곽 불리한 조건 속에서 전개 자체가 아예 안 나옵니다.
직전에는 뭐 편성 자체가 너무나 약해. 직전에도 12번이었는가요? 네, 전기가 나왔죠. 편성 자체가 너무나 약했습니다. 뭐 유핑, 듣도 보도 못한 말들을 이긴 겁니다. 외곽에서 안 돼요. 이번 알레킹이즈를 인정하고 들어간다라면 승군전 치르는 6번 월드 와이브, 7번 여수 파이터, 9번 한강 세이버 이런 마필들이 더 있죠. 그러니까 큰 이변은 없다. 이를 믿고 들어간다라면 어렵지 않은 경주가 된다. 6번 월드 파이브가 이게 마체가 작은데 담화 자체가 이제 440 정도뿐이 안 나가는데 개별가가 6천만 원 주고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여수 파이터는 직전에 좀 잘 뛴 것 같은데 기록에서 조금 좋질 않았고, 그죠? 한강 세이버는 직전에 만들어 놓고 때렸단 말이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더 위에 있는데 저는 6번 월드 파이브가 좀 더 가능성이 더 있다. 잠재력 측면에서. 그래서 두 마리를 추천을 드릴 겁니다. 6은 마체가 작은데 이 주법을 보니까 뛸 말이더라고. 말이 센 말일 같더라고요. 두 마리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원털 맞고는 2번, 6번이 될 겁니다. 7하고 9 정도만 받쳐가면 뭐 빠져나가지 않는 경주인데 큰 이변은 없어 보이는 경주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다음은 6경주 1400 국내산 5등급 경주. 자, 12마리 접전. 쓰라미가 준비한 오늘 2차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대가리는 서 있죠. 7번 위드선은 머리예요. 7번 위드선은 센 말입니다. 아까 4경주가 나왔던 불의 축제를 가지고 놀았던 말이고요. 막강한 추임력을 보여줬죠. 1200m 14초대. 이미 5군 1200m 기록을 갖고 있는 말이고요. 승군전 문제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또 늘어난 거리 1200이었죠. 이번엔 1400m가 가장 유리한 조건. 상대 마필들보다 조건 자체가 좋다라는 거고요. 잠재력도 위에 있는 말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7번 위드선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2차 메인 승부인데, 자, 인기만 한두를 완전히 잘라내고 들어갑니다. 인기만 한두를 완전히 잘라내고 들어가는데요. 다 내가 아는 말이에요. 1번 서부 빅스텝은 제가 직전에 완전히 빼고 들어갔던 말. 백구에 한방 우리가 막건 사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원게이트에 이제 선행프로 팔리고 있고, 5번 스파이스 앤디는 직전에 한번 쉬어간다라면서 내가 또 빼줬던 말이고요. 청마용은 직전에 제가 노림수를 뒀던 말. 창창대로까지.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상대만데 중심은 있다. 7번 위드선을 놓고 때리는데 인기만 한두가 안 된다라면은 이건 때릴 수 있다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편성 제가 분명히 강하고 좀 원툴 맞건에 좀 우위를 둘 생각이니까요. 자, 6경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7번 위드선의 단통성 한방 맞건으로 승부를 보는 경주입니다. 자, 다음은 7경주로 들어갑니다. 혼합 4등급 경주 1400m입니다. 11번 아틀라스를 놓고 때려야 되는 경주예요. 아틀라스를. 이 22조 강은석 조교사가 데뷔 전에 이제 뛴 거 보고 이 말을 두 번 모두 혹사를 시켜버렸어요. 대상급에 나가서. 10월 2일 날 이제 아름다운 질주라는 특별 경주였는데 저는 이때 쳐다도 안 봤습니다. 이 아틀라스가 쳐다도 안 봤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얘만 한 마리였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즐거운 여정이 못 나왔기 때문에. 즐거운 여정이 그 경매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자격이 안 돼서 못 나왔는데 이 아틀라스 하나만 아마 10월 2일 경주 때 이 특별 경주 때 안 마리이기 때문에 얘 하나가 안 마리였는데 택도 없다라고 봤거든요. 야, 근데 많이 뛰더라고요. 그럼 지난번엔 왜 못 왔냐? 늦발하고요. 같이 뛰었던 지금 9번 매직클래스가 원체 잘 뛰어졌습니다. 걸음의 여력은 분명히 있었고 앞으로의 잠재력 측면에서도 여기 열하나 아틀라스를 이길 말이 없어요. 더 뛸 말입니다. 좀 완숙형의 마필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뭐 22조에서 일반급을 선택을 했고요. 뭐 서승훈이를 불러놨다라면 일반급에선 실수 안 하겠다라는 거죠. 뭐 게이트 외곽 상관없어요. 상대 마필들도 외곽이기 때문에. 그죠? 열하나 아틀라스는 여기서 머리입니다. 열하나를 놓고 때리자. 열하나 아틀라스를 놓고 때려야 된다. 다소 혼전이죠. 뭐 2번 서부 특급이나 4번 투어보스, 뭐 7번 BK 하나 8, 9 뭐 다 팔립니다. 다소 혼전이지만 열하나를 믿고 들어간다라면 어렵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7경주는 11번 아틀라스의 잠재력을 믿고 현장에서 후착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8경주. 쓰라미가 준비한 오늘 부산경마 3차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3번 올크라운하고 7번 아르크투르스가 대길이에요. 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마필들인데 부러집니다.
자, 3번 올크라운은 휴양 이후 두 번의 경주 완벽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에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전 경주에 정확히 보여줬는데 이번에 안쪽에서 갇혀요. 직전하고 좀 같은 전개가 나올 수 있지만 이번에는 부러질 수 있어요. 3번 올크라운이. 이 말은 좀 한 템포 빠르게 좀 감아 돌려야 되는 말인데 직전엔 제가 봤을 때는 어부지리성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7번 아르코트루스는 직전에 이제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에 도대체 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졸전은 펼쳤죠. 앞에 못 가면은 얼마 못 뛰어요. 모래를 좀 못 맞는 말입니다. 다 불안해요. 그러니까 37이. 와야 후차권의 말. 근데 대안은 없거든 특별하게요. 센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37 중에 한 마리는 올 수 있다라면 이 37의 맞고는 분명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한 마리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메인 승부라 그랬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이 5번 은성 위너라는 마필이 예전에 33조 권승주 주교사하고의 은성마주하고 이 마필 가지고 암말 대상 경주에 다 내보냈습니다. 이 은성 위너를 3세마 대상 경주를 오크스도 나왔겠죠. 그때 당시 같이 뛰었던 말들이 1조에 지금 1군까지 올라가 있는 말이죠. 라운더 스퍼트. 대상 경주도 우승했던 말입니다. 여기에 32조 말 지금 2등급인가요? 골든 위너라고 있죠. 그것도 대상 경주 3관말을 달성할 뻔했던 말. 2관말 했나요? 그런 말들하고 뛰었던 말이 은성 위너고 뭐 그런 마필들하고 뛰어서 추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필들하고 박빙을 겨뤘던 말입니다. 이 은성 위너가. 그 이후로 다리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근데 항상 그런 말이 있죠. 사이즈가 있어도 컨디션에 따라 뛰는 말이 있다고. 그 이후로 내가 다 빼줬던 말이 은성 위너입니다. 직전에 빼줬어. 11월 6일 날 빼줬어. 9월 30일 날 빼줬어. 말 안 좋다. 다리 안 좋다. 다음에 한굴 합시다. 또 빼줘. 다음에 한굴 합시다. 아직까지 안 올라왔다. 직전부터 꿈틀댔습니다. 상태가 베스트가 아닌데도. 이번엔 완전히 올려놨습니다. 사이즈도 3이나 7보다는 저는 센 말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에서는 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5번 은성 위너의 변화, 은성 위너의 잠재력을 추천을 드리고요. 기껏해야 37 정도가 상대만 하면 5번 은성 위너는 컨디션만 올랐다면 그냥 온다.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말. 자, 8경주 3차 메인 5번 은성 위너를 노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구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200m입니다. 12마리 접전 구도인데요. 인기만 접전 구도예요. 4번 언브레이크, 여기 6번 어게인 터치, 여기 8번 굿탱크, 뭐 9번 닥터오스카. 근데 현장 가면은 이 6구가 떼길입니다. 6구가. 불안 요소가 있어요. 왜 불안 요소가 있냐? 6번 어게인 터치는 일단 거리 자체가 1200이기 때문에 좀 세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합에 약한 말이에요. 모래 한 톨 못 맞는 말이고. 9번 닥터오스카는 이번에 선행을 못 나갈 수가 있어요. 외곽 전개가 꼬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빨라요 안쪽이. 승리매직킨, 언브레이크, 어게인 터치 이런 말들이 마음만 먹는다라면은 내측을 내주지 않는다라면 얘도 이번엔 장담 못한다. 그래서 먹을 것도 없는 배당에 6구에 맞고는 불안 요소가 상당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4번 언브레이크는 오히려 승군한 게 낫다라고 봐요. 기록에서 밀리지가 않는 말이고 52의 부담 중량이기 때문에 오히려 승군한 게 저는 낫다라고 봐요. 어차피 더 있는 말이거든요. 승군은 이 다음 단계까지는 무조건 갈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 8번 굿탱크도 각지를 찾았죠. 옛날에는 뭐 선행으로 줄였더만 이제 따라가서 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오전장 주로 자체가 정말 선행 불패가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무겁게 흘러간다면 이건 4, 8이 와서 깨는 거예요. 4나 8 중에 한 마리가. 6구에 맞고는 상당히 불안하다. 8도 되는 말이고 4도 되는 말이고 기록에서 밀리지가 않는 말들이고 초반에만 싸워준다라면은 4나 8 이런 마필들이 동등한 조건이다.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큰 이변은 없어 보이지만 분명히 경마 자체는 4, 6, 8, 9에서 끝나는 경마는 맞지만 현장에서 주로 빠르기도 봐야 되고 뭐 4번 언브레이크나
뭐 8번 구탱크 요 내용 한번 들어보고요. 좀 배당 쪽으로 동등한 조건의 배당 쪽으로 한번 포커스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산 경마 이어서 이제 제주 경마 전화 인터뷰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한남 전문위원하고 전화 인터뷰를 연결해 볼 생각인데요. 강한남 전문위원, 우리 지난주에는 경마 자체가 금요일 날 좀 난이도가 있었어요. 제주 경마가. 오늘 실질적인 마지막 경주고 마지막 경마일이고 저 어제도 통화했는데 뭐 굉장히 열심히 준비 중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계속해서 준비 과정에 있었던 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강한남 전문위원이 분명히 금주 연말 전이기 때문에 마지막 경마일이죠. 잘해줄 겁니다. 자, 우리 강한남 전문위원하고 전화 인터뷰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눈이 좀 오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이제 뭐 강추위가 된다라고 하는데 지난주는 고생 많았습니다. 뭐 제주도 보니까 뭐 눈바람이 상당히 날리고 굉장히 추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 와중에도 경마장을 매주 지키고 있고요. 실질적인 마지막 주 경마입니다. 금주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도 좀 혼돈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주 역시 상당히 혼돈도가 있는 그런 편성으로 짜야 됐습니다. 금요일 초반에 이제 맨 하위군 650만 원 이하의 2개, 그리고 토요일 하나, 뭐 제일 하위군 그 3경주 빼놓고는 전반적으로는 뭐 상당히 혼돈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배당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제 경마라는 걸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좋은 결과로 올 한 해 마지막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라마 경주가 이제 완전히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동안 이제 한라마 경주에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여줬었고 뭐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연말에 경마가 한 주 휴장에 들어가고 또 설에 한 주가 휴장에 들어가면서 2023년도에 이제 좀 변동사항이 서울 경마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일 날 한 경주가 늘어나고요. 부산 경마도 한 경주가 늘어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주 경마 시행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아직 뭐 발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전반적으로 토요일하고 금요일이 이제 하나 두 개가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올 한 해 이어질지 아니면 1월 달에 한정해서 그렇게 될지는 또 그때 가봐야 되는 가봐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주 준비 잘 하셨죠? 네. 아니 뭐 오랜 팬분들이 우리 강한남 전문위원도 제가 알기로는 신규 이렇게 유료 콘텐츠 구매하시는 회원들보다는 기존에 우리 강한남 전문위원하고 같이 있는 분들,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이 강한남 전문위원의 마번을 보면은 분명히 힘이 있고 또 한 번 걸릴 때는 날카롭게 걸려요. 어떤 뭐 때는 4마리 추천하면 4마리가 다 배당으로 다 들어올 때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금요경마 제주 7개의 경주가 펼쳐지는데 오늘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경주는 몇 경주입니까? 일단 뭐 혼돈도가 있는 편성이지만 뭐 그 중에서도 이제 5경주 뭐 가장 자신 있는 경주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제주마 4등급 경주를 강한남 전문위원이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제주 5경주입니다. 자, 해당 경주 가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제주 12월 23일 제주 1경주부터 한번 분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주마 6등급 800m 경주입니다. 직전에 뛰었던 말 연속 출주네. 5번이 연소. 이게 이제 선행 가서 버텨냈는데 지금 안쪽에 배당판 자체는 1번 경성윈드가 그래도 데뷔 전에 뛴 걸음 자체가 상당히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또 1위 압도적으로 팔릴 것 같아요. 뭐 5번 연소 상승세의 마필답게 또 이 두 마리가 대길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1호가 이제 치도 배당 같은데 5보다는 1위 안정적인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전 뛰고 나서 좀 다리 상태 안 좋아서 휴양을 갔다 온 마필 그런 마필인데 훈련 때 그런 보니까는 다리 상태는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게이트 이점도 있고 데뷔 전에 2착도 좀 아쉬웠던 마필이기 때문에 마필 상태 이상이 없는 그런 상태라면 1위 여기서는 와줘야 되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네, 후차권 상대만은 어떤 말을 보십니까? 네, 5번 연소는 일단 뻔히 보이는 마필이에요. 뻔히 보이는 선행력이 워낙에 좋은 마필이다 보니까 많이 팔리는 와중인 그런 상황인데
저는 5도 좀 부릴 수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5도 만약에 선행 경합을 좀 강하게 한다면은 부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래서 그 마필을 제외한다면은 8번 천지일마, 3번 서부검객, 외곽에 있는 10번 와울질주. 일단 좀 좋아진 마필은 안판일 마필의 와일즈가 좀 좋아진 모습이더라고요. 게이트가 좀 밀려있는 게 조금은 이게 좀 기대만큼은 이제 판성으로 따라주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10번 와울질주도 상당히 좀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5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5에다 때릴 수는 없는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번 연소가 부러질 수 있는 그림이다. 경합 속에서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발빠른 마필들이 특별하게 보이진 않는데, 직전에 5번 연소가 이제 초반 활용 타임이 이제 16초 글을 끊어놨어요. 근데 물론 불량주로였죠. 포화주로였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요. 반대로 3번 서부검객이나 외곽에 10번 와흘질주, 8번 천지일마 이런 마필들의 도전 세력이 먹을 게 있다. 배당 자체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2라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800m 제주마 역시 6등급 경주입니다. 자, 10마리 접전인데요. 이거는 역시 데뷔전에 상당한 걸음을 보여줬던 외곽 불리한 조건 속에서 자력으로 이겨냈던 9번 경의, 여기 10번 바로고, 이 두 마리가 제가 봤을 때 배당판 자체가 20원이 안 넘을 것 같아요. 그런 배당이 지금 게이트 자체가 외곽인데 문제 없나요? 네, 일단 뛰었던 전력으로는 거의 점 배당이 나올 것 같아요. 9번, 10번이.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있지만 얘네들은 앞도 있고 뒤도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9번, 10번이 기본 전력은 앞서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9번, 개인적으로 9번이 조금 더 낫지 않나 보고 있고, 나머지 좀 변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마필들은 일로마 서풍이 조금 이제 훈련 상태가 좀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발라카스라는 마필도 이게 경주 중에 좀 주층권에서 안 뛰는 악벽이 있는 마필인데,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서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라카스, 그리고 외곽에 있는 7번 정의사도도 휴양 마필인데 전보다는 약간 좀 걸음에 힘은 붙었더라고요. 이런 마필들의 변수를 한번 3차권이라든가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9번, 10번이 압도적으로 팔리지만 9번 경의가 좀 더 낫다라는 거고요. 10번 바로고도 외곽 변수가 될 뿐 문제는 없다. 반대로 안쪽 1번 서풍이나 여기 휴양 마필이죠. 3번 발라카스, 여기 7번 정의사도, 이 두 마리가 말 자체의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까지 3복승 막권에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3라운드 5등급 경주예요. 1000m고요. 자, 12마리 접전 구도입니다. 이제부터는 혼전이에요. 2번 백야명성, 5번 강력시나, 여기에 9번 무적수, 외곽에 열하나 세세상, 안쪽에 1번 기탄, 너도 나도 팔립니다. 전개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배당은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경주네요. 네, 편성 자체가 이제 3경주부터는 계속 혼전이에요. 이번 경기도 보면은 지금 언급해 드렸던 마필들이 그 전에는 다 배당 마필들인데 이번에 인기 마필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편성은 서울, 부산, 제주 상관없이 인기를 모았을 때는 또 무너질 수 있는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장까지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건은 5가 그나마 좀 좋아졌어요. 강릉신화가 최근에 약간씩 좀 컨디션은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마필이었는데 오늘 편성도 좀 약해졌고 게이트가 좀 안쪽으로 내려온 조건이기 때문에 5가 좀 낫다고 보고 있고, 사실 1번 기탄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당일까지는 제가 아예 이 마필 생각도 안 했던 마필인데 현장에서 마필이 완전히 힘이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그 당시에 보면은 끌리는 부분, 워낙에 컨디션이 좋다 보니까 말이 끌더라고요. 끄는 부분에서 좀 힘 소비가 컸는데 이번에 훈련 때 보니까는 직전에 좀 좋았던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마필. 2는 계속 대가리로 팔렸는데 계속 제가 이거 좀 덜 보는 마필이에요. 이번에도 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믿고 갈 수는 없는 마필이고, 직전에 좀 세게 노렸던 11번 세세상, 이번에 좀 외곽으로 밀려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훈련 때 걸음이 좀 반영이 안 됐던 마필이고, 12번마 아르곤 같은 경우에는 뛰었던 걸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마필이지만은 이 마필에 내가 습성을 제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훈련을 해야 어떻게 좀 뛴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번에 좀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했기 때문에
시우마 아르곤 같은 경우도 변화를 볼 수 있는 마필을 보고 있습니다. 네. 조건 좋아진 5번 강력 신화에 우위를 두고 있는 경주고, 네, 매번 팔리고 있는 뭐 능력 계속 이제 최선 다한 결과로 무너지고 있는 이번 백야 명성도 뭐 이번엔 와야 오는 마필이다. 이보다는 5를 세게 보는 것 같고요. 여기에 말 좋아진 말, 직전부터 변화를 보인 말이 1번 기탄입니다. 여기에 열하나 세세상도 직전에 변화를 보였지만 외곽이 변수가 될 것이고, 열둘 아르곤도 조교 패턴의 변화를 보이면서 이번에 도전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5번 강력 신화 좀 강하게 보시고요. 1, 열하나, 열둘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제주 4라운드로 들어갑니다. 1000m 제주마 5등급 경주 12마리 접전입니다. 7번 황제로가 그래도 인기 1위에요. 앞에 간다라면서 이제 인기 1위입니다. 여기 5번 단디고 뭐 6번 명가소리, 10번 제주 요격기까지 뭐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데 역시 후차권이 좀 난해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언급한 마필 세 마필가 좀 인기 마필이에요. 근데 편성 자체를 보니까 뭔지 좀 찝찝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현장까지 한번 고려를 해야 되는데 황제로는 뭐 좀 더 보여줄 걸음이 있는 마필인데 훈련 때 패턴을 봐서는 직전보다 조금은 더 올린 걸음을 조금 훈련 패턴 끌어올린 그런 상황인데 거리가 지금 1000m로 늘어난 조건이에요. 그리고 좀 선행 경합을 하면은 또 어떨지가 약간 좀 물음표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한번 현장에서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고음마 3다 비행은 제가 제주 경마를 하면서 가장 저의 돈을 많이 주겠던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제가 그렇게 놓고 때리면은 거의 꼴등을 하고 그 다음에 연속 출주를 해가지고 한 3번인가를 대가리 친 적이 있던 그런 마필인데 뭐 직전에도 저 이 마필을 좀 언급을 드렸던 마필인데 그 당시 신우 여신을 놓고 얘를 또 현장에서 좀 빼가지고 또 저희들 막공을 깼던 마필입니다. 어쨌든 뭐 3다 비행 이번에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훈련 패턴이라든가 컨디션은 뭐 직전부터 좀 살아났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에 대현이를 안장을 시켰습니다. 다시 기용을 했고, 제주 예곡기도 뭐 직전에 놓고 때렸던 마필, 훈련 패턴은 뭐 직전이나 지금이랑 비슷한데 이제 부담이 58 그리고 안장이 바뀐 점 뭐 이러다 보니까는 뭐 이런 마필들의 뭐 하나를 놓고 가기에는 좀 찝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번 더 고려를 해야 되는데 6번마 명가소리라든가 4번마 쌍용시나 뭐 이런 마필들이 좀 더 훈련 상태라든가 전반적인 훈련 때 마체 상태가 좀 가벼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마필들이 마음에 현장에서 좋다면 뭐 이쪽으로 좀 더 비중을 두지 않는 그런 게 좀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예 고배당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예.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은 없습니다. 7번 황제로도 뭐 전개가 변수가 될 말이고, 9번 3다 비행도 뭐 현장 컨디션에 따라 뛰는 말이고, 뭐 그죠? 제주 요격기 외곽이고, 반대로 4번 쌍용시나 이런 마필들까지 오히려 좋아졌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은 무조건 나와줄 수 있는 경주다. 배당 쪽으로 조금 공략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경주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5라운드. 오늘 강한남 전문위원이 준비한 오늘 제주 경마 최대 승부처입니다. 제주마 4등급 1110m. 자, 12마리 접전이고요. 상당한 역시 혼전이죠. 뭐 5번 성공스타, 여기 6번 강한 능력, 7번 왕실세상까지 혼전이지만은 그래도 이 세 마리가 혈통과 직전의 변화 가능성 이렇기 때문에 팔리고 있는데 뭐 쉽진 않아요. 외곽의 9번 달빛 세상이나 12 명작품 이런 마필들도 걸음이 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상당한 난이도가 있지만 우리 강한남 전문위원은 오늘 제주 7개의 경주 중 붙어볼 만하다, 한번 때려볼 만하다라는 진단을 내린 것 같아요. 어떤 사연으로 제주 5경주를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겁니까? 일단 뭐 언급해 드린 말 위에도 뭐 될 수 있는 말은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직전에 좀 걸음을 아껴놓은 마필, 능력은 됐는데 좀 한 템포 쉬어가는 느낌이 있었던 마필이 있었습니다. 그 마필을 일단은 뭐 인기권 중에서 한 마리를 중심에 세워놓겠고, 나머지 마필들은 더 들어와야 또 들어오는 마필들이 인기 마필들은.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 마리 좀 적고 있는 마필, 아예 뭐 인기 한 10위권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 마필이 이번에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이다고 제가 느끼고 있고, 이 마필의 승부 패턴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이 들어왔을 때는 뭐 제대로 항구라를 할 수 있는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또 판이 열리면 또 배당은 좀 떨어지겠지만은 어쨌든 안 팔리는 마필 중에 한 마필, 노리는 마필 그쪽에다 한번 주력 한번 힘을 실어서 붙이겠고, 나머지 팔리는 마필들은 어쨌든 현장에서 당일날 컨디션을 보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일단 뭐 인기급 마필들은 뭐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일단 안 보이는 마필 쪽에 한번 강하게 힘을 실어볼 예정입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죠? 5, 6, 7의 막권이 불안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기 12마리 뛰는데 인기 10위 정도 돼 보인다. 백판짜리 놓고 여기 한번 때려보겠다라는 거죠. 완전히 그냥 중배당이 아니라 그 이상 고배당 들어가는 메인 승부. 뭐 성공스탄이 강한 능력이니 왕실세상이니 뭐 그 누구보다 넣고 빼고 이 강한남 전문의 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말이고, 하여튼 뭐 예전 기량만큼 올려놨다라면 여기서 뭐 그냥 온다라는 그런 자신감이기 때문에요. 인기 꼴찌권 거의 인기 최하위권을 놓고 고배당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이런 사연입니다. 오늘 강한남 전문연의 메인 승부 여기 지금 제가 적어놨습니다. 백판짜리 놓고 때리는 고배당 강한남 전문연의 메인 승부,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6라운드 3등급 1110m입니다. 11마리 접전, 역시 혼전이에요. 야, 6번 초능력이 이제 각질을 바꾸면서 뛰는 건지 아니면 인제서야 밸런스가 잡힌 건지 계속해서 이제 잘 띄워주고 있습니다. 인기 1위입니다. 여기 5번이 이제 천지대부, 7번 청정시대, 8번 오라태풍까지 뭐 이런 마필들이 이제 상대마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다소 혼전도는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6번 초능력은 뭐 각질 변경보다는 최근에 뛰었던 10회 전적을 보면 거의 10회 전적의 안에 거의 59, 60을 달고 뛰었어요. 이게 체중이 마체에 비해서는 좀 덜 나가는 마필이다 보니까 좀 부담에 좀 민감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직전에 역시 뭐 저희들이 승군전에만 뭐 축을 놓고 때렸던 마필인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부담이 내려가면서 김준호 기수가 이제는 말을 빠르게 붙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걸음도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초능력이 뭐 인기급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마필로 보고 있고, 뭐 저희들이 직전에 항문화했던 7번마 청정시대라는 마필의 컨디션만큼은 여전히 최상입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끌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게이트가 저는 안쪽보다는 약간의 중간 외곽 쪽에 붙었을 때 좀 더 난다고 보고 있는데 7번 게이트라면은 뭐 문제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좋기 때문에 끌리는 부분만 잘 잡는다면은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 5번 천지대부는 뭐 연속 출주, 이 마필도 이제 부담이 좀 타는 마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전에 좀 아쉬웠는지 이번에 연속 출주에 부담이 한 1.5kg가 내려간 조건이라서 이번에는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을 보고 있습니다. 네. 배당 마필 두 마필은 직전에 배당으로 노렸던 안쪽에 있는 1번 미래동상, 다시 한번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 트라이를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빼고 가기에 좀 찝찝한 구석이 있고, 3번마 세종도시는 뭐 보여준 건 전혀 없지만은 훈련 패턴이라든가 뭐 경주 게이트 여건이 좀 좋아진 마필이기 때문에 세종도시도 한 번쯤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마필을 보고 있습니다. 네. 6번 초능력 이상 없다. 7번 청정시대 여전히 좋다. 7번 청정시대 같은 경우는 직전에 강남 전문연이 이거 원툴로 맞췄죠? 네네, 그렇습니다. 청정시대 한백용장, 이 한백용장을 잡아내면서 11번 1번의 막권을 중배당 23.4배짜리를 강남 전문연이 원툴 막권으로 맞췄어요. 하여튼 뭐 여전히 좋다. 청정시대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초능력은 이제 그런 사연이 있었네요. 10번 뛰는 동안 부담 중량 자체가 계속 59, 60, 53, 55까지는 뭐 충분하다. 여기에 이제 배당 마필 1번 미래동산의 선행 기습, 여기서 3번 세종도시의 변화, 조교 내용까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마지막 경주죠. 제주 7라운드, 제주마 2등급 1200입니다. 자, 10마리 접전 구도예요. 역시 혼전이에요. 10번 백호미노, 매번 나오면 그냥 인기 1위로 팔립니다. 직전에 좀 늦은 타이밍에 아쉬움이 있었고, 이번엔 게이트 자체가 이제 외곽으로 밀려 있다라는 게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뭐 7번 유명세 오랜만에 나오네요. 여기 9번 14만리. 야, 직전에 이게 14만리가 14 시리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직전에 이게 놓고 때렸던 말이 14발리입니까? 지난주에 이제 14 심리를 놓고 때렸는데 이제 들어왔는데 개가천선이 들어오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14만리 역시 직전 경주 저희들이 배당으로 놓고 때렸던 마필인데, 그죠? 예. 배당으로 놓고 때렸는데 마지막 탄력은 거의 착차 사이권에서 착차는 크지 않았는데 탄력은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더 이상 안으로 좀 50m 전에서 안으로 기대면서 좀 탄력을 잃었던 좀 아쉬움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예, 그 외곽에서 진짜 야 오는 줄 알고 나 소리를 현장에서 얼마나 질렀는지 그걸 못 잡더라고요. 좀 덜 탄 맛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역시 혼전입니다. 뭐 백호이너 그나마 근소한 우위로 팔리고 있는 10번 게이트 자체가 외곽이 변수가 된다 그랬어요. 오랜만에 나오는 7번 유명세, 직전에 노림수를 뒀던 9번 일사말리, 여기에 뭐 2번 삼천지교도 직전에 노림수를 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삼천지교가 제일 아쉬운 마필이죠. 예. 직전에 저희들이 메인 승부에 배당호를 놓고 가겠다고 언급해서 그 당시에 삼천지교의 광하이 챔프, 장타왕이 두 방위 주력으로 상당히 고배당이 상대 한 50배 정도 됐었는데 현장에서 체중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바람에 축을 그 안에서 바꿨는데 들어오긴 다 3마리가 들어왔어요. 장타왕을 놓고 했죠. 한복승도 거의 9구가 나왔는데 이게 좀 아쉬웠던 마필이고, 어쨌든 뭐 이번 경주 뭐 인기에 상관없이 또 배당이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뭐 초반에 언급 안 드렸지만은 뭐 수요일까지 굉장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주로는 뭐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계속 포화주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일날 어떻게든 좀 변할 수도 있는 게 또 경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전반적인 주로 흐름을 일단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백호이너 그리고 추상열들은 뭐 직전에 못 타서 이제 현준이로 교체를 했죠. 뭐 두마피는 뭐 최근에 상태는 뭐 꾸준히 좋은 모습이고, 7번만 유명세가 그래도 좀 나아진 마필이에요. 부담이 무겁긴 하지만은 어쨌든 부담을 이겨내서 승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7번만 유명세가 직전 뛰고 나서 계속적으로 긴 시간 훈련 상태 끌어올렸는데 마체 자체가 좀 많이 가벼워졌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7번만 유명세가 조금은 더 변화를 볼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삼천지교라든가 이런 마필도 이제 추임력을 볼 수 있는 마필, 일사발리, 두 마필이 이제 추임력이 통할지 안 통할지 현장의 흐름을 보면서 참고를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장 확인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그만큼 아는 말들이 많아요. 맞아요. 내가 기억납니다. 삼천지교도 그렇고, 이번 삼천지교 같은 경우 우리 장타왕 놓고 하면서 좀 너무나 아쉬움이 있었죠. 삼복승은 999 맞건 마원 안에 답이 있었고, 직전에 9번 일사말리도 강한남 전문이 아예 중심에서 놓고 때렸단 말이에요. 그 옛날 팔리든지 말든지 유명세 같은 말들은 매번 또 강한남 전문연이 나올 때마다 거의 내가 알기로는 거의 잘라줬던 말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한 번도 안 불렀던 말이죠. 그렇죠. 예, 유명세 항상 못 왔어요. 꼭 3차간 4차간 에도 못 오고. 하여튼 이런 마필들 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주에 강하더라고요. 강한남 전문연이. 그러니까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지금 수요일까지 비가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주로 자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제주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전장에는 좀 주로 빠르기까지 좀 간파를 하면서 제주 7경주 이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한남 전문연의 메인 승부는 제주 5경주였고요. 강한남 전문연님 현장에서 꼭 많은 적중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네, 오늘 준비한 경주는 여기까지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부산 방송이나 제주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미비했던 부분 최선 다해 준비해가지고 현장에서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경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